나는 100살을 훌쩍 넘긴 나이에 이 이야기를 꺼낸다. 강단에 처음 섰던 때가 아직도 생생한데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흘렀고 그 사이 나는 수많은 얼굴을 보았다다. 젊은 날의 눈빛으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말하던 제자들, 중년에 접어들어 스스로를 다담아 고개를 숙이던 동료들, 그리고 노년에 이르러 그때 그 감정 하나를 넘지 못했을까라고 조용히 후회하던 사람들까지 그들을 지켜보며 나는 한 가지 공통된 장면을 반복해서 목격했다. 사람을 무너뜨린 것은 언제나 큰 사건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감정의 흔들림이었다는 사실이다.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이 단단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특히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는 지점이면 더욱 그렇다. 책임은 늘어나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선택 하나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진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사람은 작은 말 한마디, 벌것 아닌 표정 하나에 하루를 망치고 사소한 불안에 멈춰서고는 설명할 수 없는 무력감에 주저앉는다.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말이다. 나는 이것을 오랫동안 관찰해왔다. 그리고 이제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 삶의 조건이 아니라 그 조건 앞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반응이다. 젊은 시절에나 역시 다르지 않았다. 변화에 대한 열정은 있었지만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워 말하지 못한 생각들이 있었고 비교 속에서 스스로를 축소시키던 밤들도 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현실이 나를 가로막는다고 믿었다. 하지만 100년을 살고 나서야 깨달았다. 현실은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나를 멈춰 세운 것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작은 파동들이었다는 것을. 감정은 소리 없이 다가와 지금은 때가 아니다. 괜히 나섰다가 상처만 받을 것이다 라고 속삭인다. 그 말은 언제나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들린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목소리를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한다. 그 수로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을 보았지만 결국 인생의 방향을 바꾼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극적이지 않았다. 모두 비슷한 환경에서 출발했고 비슷한 두려움을 느꼈다. 그러나 한쪽은 감정이 앞에 섰고 다른 한쪽은 감정을 뒤에 두었다. 감정이 앞에 서면 선택은 늘 늦어지고 행동은 무거워지며 삶은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간다. 반대로 감정을 뒤에 두는 사람은 흔들리면서도 한 걸음을 내딛는다. 그 차이가 수십 년을 지나면 전혀 다른 인생의 풍경을 만든다. 노년에 이르러 나는 이런 말을 자주 되뇌인다. 감정은 적이 아니라 손님이다. 손님이 온다고 해서 집의 주인이 바뀌지는 않는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손님이 들어오는 순간 열쇠를 건네준다. 감정이 방향을 결정하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그 순간부터 삶은 자신이 원치 않는 쪽으로 조금씩 밀려간다. 나는 이것을 수많은 인생에서 보았다. 그리고 그 끝에서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나는 원래 약한 사람인 것 같아. 하지만 100년을 살아본 노인의 눈에는 그것이 전혀 다르게 보인다. 악한 사람은 없다. 다만 감정에 너무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만 있을 뿐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많은 시간을 약속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이 이야기를 남기고 싶다. 당신이 흔들렸던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당신이 멈춰 있었던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다. 감정이 당신보다 한 발 앞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인생은 아주 조용하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100년을 삶아 내가 가장 자주 들은 말 중 하나는 이것이다. 저는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불안이 많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안한 성격이란 말하고, 쉽게 지치는 사람은 체력이 약하다고 말하며, 도전 앞에서 망설이는 사람은 스스로를 소심하다고 정해야 한다. 젊은 시절의 나 역시 그렇게 말하곤 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수많은 인생을 지켜본 끝에 나는 그 말이 얼마나 인간을 쉽게 가두는지 알게 되었다. 우리가 성격이라고 부르는 것의 상당수는 사실 성격이 아니라 반복되어 온 감정의 기억이다. 감정은 매번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대부분의 감정은 과거의 기록이 다시 재생되는 것이다. 새로운 일을 앞두고 갑자기 올라오는 두려움,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가던 하루에 이유 없이 찾아오는 불안, 잘해내고 있으면서도 마음 한켠에서 속삭이는 이러다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느낌. 이것들은 지금의 상황이 만들어낸 감정이 아니다. 오래전 우리가 상처받았던 순간, 실패를 경험했던 기억, 비교 속에서 스스로를 작게 만들었던 장면들이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다가 비슷한 자극을 만났을 때 자동으로 고개를 드는 것이다. 나는 강단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이 장면을 수없이 보았다. 같은 능력을 가진 두 사람이 비슷한 기회를 마주했을 때 한 사람은 조용히 앞으로 나아가고 다른 한 사람은 이유를 찾으며 물러난다. 그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 감정의 기억이었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해도 괜찮다는 기록이 있었고,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는 나서면 다친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사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느끼지 않는다. 현실 위에 과거의 감정을 더 씌워 해석한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린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중장년기를 살아온 이들에게 이 감정의 기록은 더욱 깊다. 경쟁이 일상이었던 시대, 비교가 당연했던 환경, 실패에 관대하지 않았던 문화 속에서 많은 이들이 조심하라, 튀지 말라, 넘어지면 끝이다라는 감정을 반복해서 학습했다.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 세대가 함께 품게 된 감정의 기억이다. 그래서 중년에 접어들수록 새로운 선택 앞에서 마음이 먼저 움츠러드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오래된 기억이 작동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감정의 기억을 자신의 본질이라고 착각하는데 있다. 난 원래 불안한 사람이야 라고 믿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관찰의 대상이 아니라 정체성이 된다. 그러면 감정은 힘을 얻고 사람은 그 감정이 가리키는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된다. 그러나 감정을 기억으로 바라보는 순간 상황은 달라진다. 아, 지금 이 불안은 과거의 기록이 재생되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절대적인 명령이 되지 못한다. 그것은 그저 지나가는 신호가 된다. 노년에 이르러 나는 자주 이런 말을 남긴다. 감정은 사실보다 오래 살지만 진실보다 현명하지는 않다. 감정은 오래된 기억을 끌고 우리를 설득하지만 지금의 나를 정확히 판단할 능력은 없다. 그 사실을 이해한 사람은 비로소 감정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거리만큼 삶은 다시 선택의 영역으로 돌아온다. 감정의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에 감사하되 현재의 방향키를 다시 쥐는 일이다. 나는 수많은 인생의 후반부에서 이 변화를 보았다. 감정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감정을 기억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선택이 달라졌다. 그 순간부터 그들은 더 이상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이 감정은 익숙하지만 나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그 말한 마디가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첫 징후였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는다. 교수님, 어떤 날은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무너질까요? 나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오래전 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린다. 분명 전날까지는 마음이 단단했고 해야 할 일도 분명했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모든 것이 무겁게 느껴지는 날, 작은 일에도 마음이 내려앉고 전화벨 소리 하나에도 피로가 몰려오며 스스로가 한없이 작아진 것처럼 느껴지는 날 말이다. 젊은 시절에 나는 그런 나를 실패라고 불렀다. 하지만 배년을 살고 난 지금 나는 그 날을 전혀 다르게 부른다. 그날은 실패의 날이 아니라 감정이 각오로 되돌아가려는 날이다. 감정은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감정은 파도처럼 오르내린다. 아무리 결심이 단단해도, 아무리 새로운 방향을 선택했어도 마음 깊은 곳에 감정은 익숙한 자리로 돌아가려는 힘을 갖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약점이 아니라 인간의 구조다. 오랫동안 머물렀던 감정의 깊이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유 없는 무기력과 설명할 수 없는 흔들림이 찾아온다. 그것은 당신이 잘못 살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다. 오히려 당신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증거에 가깝다. 나는 강단을 내려오기 전 오랜 시간 한 제자를 지켜본 적이 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했고 늘 한 발 앞서 나아가려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유 없이 멈췄다. 스스로를 다그치며 더 노력했지만 이상하게도 중요한 시점마다 힘이 빠졌다. 어느 날 그는 이렇게 말했다. 교수님, 저는 꼭 잘 되려는 순간에 제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 말 속에는 자책이 가득 담겨 있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건 돌아간 게 아니라 마음이 옛날 자리로 끌려간 거야. 그리고 그건 누구에게나 일어나 약해지는 날에 진짜 정체는 감정의 핵이다.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오래된 기록이 여기가 내 자리야 라고 속삭이는 순간이다. 마치 고무줄을 당겼다가 놓으면 원래 길이로 돌아오듯 감정도 번호의 긴장이 느슨해지는 순간 익숙한 깊이로 되돌아가려 한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다담아 멈춘다. 하지만 내가 평생 지켜본 바로는 인생을 가르는 지점은 바로 이 순간이다. 약해지는 날의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다음 10년을 결정한다. 약해지는 날에 완벽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런 날의 완벽을 기대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중요한 것은 단 한 걸음이다.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서도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선택하는 것. 책을 펼치지 못하면 한 문장만 읽고, 운동을 하지 못하겠으면 신발만 신어보고, 결정을 못하겠으면 방향만 적어보는 것. 그 작은 선택이 잠재된 감정에게 새로운 기록을 남긴다. 나는 약해도 멈추지 않는 사람이다. 이 기록이 쌓이기 시작하면 감정이 돌아가는 자리는 조금씩 앞으로 이동한다. 노년에 이르러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인생의 전환점은 늘 조용하다. 큰 결심도 극적인 사건도 아니다. 오히려 가장 약한 날에 남몰래 선택한 아주 작은 행동이 그 시작이었다. 그날은 누구에게도 칭찬받지 못하고 스스로도 대단하다고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 돌아보면 그날이 바로 방향이 바뀐 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약해지는 날은 당신을 시험하는 날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이 다시 쓰이고 있다는 신호다. 그 신호를 이해한 사람만이 그날을 넘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100년을 살며 내가 가장 늦게 깨달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강한
사람이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강해 보였던 사람들일수록 감정을 누구보다 깊게 느꼈다. 차이는 단 하나였다. 그들은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에도 삶의 방향을 내주지 않았다. 나는 이 차이를 수십 년 동안 강단과 병실, 장례식장과 은퇴식에서 반복해서 보았다. 감정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감정이 길이 되고 어떤 사람은 감정을 지나가는 바람으로 둔다.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는 더 선명해진다. 중장년기에 접어들면 감정은 더 무거워진다. 책임의 무게,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아쉬움, 몸의 변화, 다가오는 노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겹친다. 이 시기에 감정에 끌려다니면 사람은 점점 선택을 줄이고 익숙한 것 안으로 숨어든다. 하지만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정반대의 길을 간다. 그들은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는다. 대신 감정을 한 발 떨어져 바라본다. 지금 불안이 있구나. 지금 마음이 무겁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지배자가 되지 못한다. 노년에 이르러 나는 이런 말을 자주 인용한다. 인생에서 가장 큰 자료는 감정과 거리 두기에서 시작된다. 젊었을 때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감정은 곧 나 자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안다. 감정은 나의 일부일 뿐, 나 전체는 아니라는 것을. 이 깨달음이 늦게 온 것이 아쉽지만 그래도 이 사실을 알고 노년에 들어온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의 하루는 특별해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불안은 오고 피로는 쌓이고 마음은 흔들린다. 하지만 그들은 흔들리는 상태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최소한의 방향을 지킨다. 나는 평생 수많은 성공보다 이런 조용한 삶의 태도에서 더 깊은 감동을 받았다. 화려한 성취보다 감정이 무너진 날에도 약속한 산책을 나간 노인의 뒷모습에서 두려움 속에서도 공부를 이어가던 중년의 눈빛에서 나는 진짜 강함을 보았다. 그들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 다만 감정이 올 때마다 방향을 다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 습관은 눈에 띄지 않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인생 전체를 바꾼다. 이제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조용히 말하고 싶다. 당신이 흔들렸던 날들은 낙함의 증거가 아니다. 오히려 당신이 아직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흔들림이 찾아온다는 것은 당신이 여전히 선택의 갈림길 위에 있다는 뜻이다. 감정이 없어진 인생은 살아있는 인생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 왔을 때 그 감정이 삶의 키를 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잠시 머물다 가게 할 것인가이다. 살아보니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성취의 목록이 아니라 태도의 흔적이었다. 어떤 마음으로 흔들렸고 어떤 선택으로 다시 돌아왔는지가 사람을 만든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인생을 통제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인생을 존중하는 가장 성숙한 방식이다. 감정이 흔들려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끝내 자기 삶을 살아낸 사람이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다. 강함은 멀리 있지 않다. 오늘 감정이 흔들리는 이 순간에도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방향 안에 이미 시작되고 있다.